와, 여러분, 정말 이번 구에는 이제껏 숨겨져 있었던 미래의 이야기들이 휘몰아치면서 급전개를 이뤘습니다. 구회를 보니 박상영 수석은 진짜로 더 나쁜 놈이었더라고요. 미래에게 접근한 게 미래가 정말 가장 힘들 때였잖아요. 아빠 얼굴과 똑같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가기도 하는 사람인데 선배 수연의 퇴사 이후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미래에게 다가와 그 약한 마음을 건드렸죠. 그런데 이 나쁜 놈 곧 쫓겨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회 예고에서 박상영이 짐을 싹 다 싸고 박스를 들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10회 예고에서 미래가 내 방식, 내 속도대로 할 거야. 한번 졌던 싸움 또 지고 싶지 않으니까. 라고 말하며 제대로 싸움을 시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사무실에 와서 박수석과 주변의 동료들을 바라보며 씩 웃잖아요. 완전 너네 다 죽었어. 이런 의미심장한 표정이더라고요. 미래가 녹음도 지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비밀이 바로 또 다른 녹음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의 내용 먼저 잠깐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이 얘기 이어나가 볼게요.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구회에서 박수석이 육아휴직을 끝내고 와서 사내에서 왕따를 당하며 홀로 외로이 벽을 보며 힘들게 회사를 다니는 미래에게 수연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혼자 남아 야근하면 일도 거들어주고 다른 직원들 모두를 대신해 이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진짜 큰 위로가 되어주었죠. 매일 야근 후 차를 태워주는 박수석에게 주유 상품권으로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려 했던 미래에게 박수석은 됐으니 아침에 미래씨 커피 사올 때 자신 것도 한 잔만 사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커피 한 잔이 나중에 미래의 발목을 크게 붙잡았죠. 박수석은 미래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혼자 미래에 대한 마음을 키우더니 갑자기 너도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하며 미래에게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너무 놀란 미래가 자신은 절대 그런 마음 아니라고 정색하니 술에 취해 실수했다고 하면서 용서를 빕니다. 그래도 박수석을 좋은 선배로 생각했던 미래는 없었던 일로 하자며 선배님과 틀어지는 거 원치 않다고 선후배 관계로 잘 지내자고 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평소와 같이 커피를 사다 준 것은 정말 미래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회사엔 박수석이 이미 선수를 쳐놨는지 미래를 매일 커피를 사다 바치면서 유부남을 꼬시는 천하의 나쁜 년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박수석은 진짜 뻔뻔하게도 자신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손 좀 지켜달라고 따로 보지 말자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박수석 와이프도 알고 보니 이 공사의 직원이었었나 보더라고요. 로비에 와서 미래의 싸대기를 때리면서 깽판을 칠 때 자신도 선배라고 자기 귀에 얘기 다 들어온다고 하는 거 보니 말이에요. 회사 사람들이 미래라는 신입이 너네 남편한테 꼬리친다 이런 소문을 박수석 와이프에게 한 것 같고 박수석은 그냥 좀 불쌍해서 잘해줬더니 자꾸 나한테 저러네 하면서 또 와이프에게 거짓말을 했겠죠. 그렇게 사내 품위 유지에 손상을 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그제서야 미래는 박수석을 성추행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문위원으로 나타난 호수를 보고 도망치듯 나가 결국 그 사건을 덮어버리고 말게 되었죠. 물론 미래에겐 너무나도 가혹했던 시간이었을 테고 피해자임이 확실하지만 정말 난 잘못한 게 없나, 내가 여지를 준 건 아닌가 하는 확신이 들지 않았던 미래의 나레이션대로 미래도 성추행을 당한 뒤의 대처가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회사의 신입인 여직원이 성추행을 당했을 때 그 대처가 어떻게 똑부러지고 매끄럽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고 이걸 어디 말해서 물어보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사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박수석에 대한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미래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의 상황과 마음을 박수석이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걸 이용했다는 게 진짜 나쁜 놈인 거죠. 박수석은 마지막까지 치사하게 신사옥 업무에서 갑자기 빠졌다는 이유로 미래를 찾아와 7달 지사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미래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 이전에도 강제로 입맞춤하려고 했을 때 넘어가 줬더니 자기가 피해자로 둔갑해서 자기를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이번 신사옥 건도 책임지겠다더니 이렇게 나오냐며
두 번 속지 않겠다 하면서 이전 사건의 진실까지 모든 내용을 녹음하죠. 하지만 그걸 박수석에게 들켰고 박수석은 저장 안 한 버튼을 눌러버려서 이 녹음을 지워버리게 됩니다. 진짜 그나마 오늘 내용 중에 가장 미래가 시원하고 똑부러지게 한 행동이었는데 녹음이 지워질 때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엔 분명 다른 녹음기가 하나 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핸드폰을 들고 있는 자세 자체가 너무 나 녹음합니다의 자세였어요. 상대방이 너무 눈치채기 쉽게 말이죠. 전 그 액션 자체가 일부러 들키려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박수석이 녹음을 알아채고 취소를 해버렸으니 증거는 없다 생각하고 더 이상 미래가 뭔 다른 짓을 하겠거니 의심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미래가 박수석을 만나면 녹음을 해야겠다 생각하게 된 건 바로 미지 덕분이었을 겁니다. 다시 각자 인생으로 돌아왔을 때 미지는 이제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노트를 미래에게 줬는데요. 거기에는 박상현과의 대화도 철저하게 녹음해서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줬죠. 이런 미지의 똑부러지는 대처에 미래도 많은 걸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나도 박수석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녹음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미래는 휴대폰 외에 또 다른 녹음기로 박수석과의 대화를 온전히 다 녹음을 하고 이 녹음기 내용과 태희가 준 내용을 모두 활용해 박수석을 물리치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대신 박치기로 박수석을 혼내준 미지와 함께 모두가 경찰서에 가게 됐잖아요. 거기서 미래가 성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에 대한 의심이 거치고 3살처럼 용기가 채워졌다고 하잖아요. 드디어 미래가 제대로 준비해서 박수석에게 크게 한 방을 먹일 것으로 보여 10회가 매우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가 어떤 방식으로 박수석을 날려버릴 것 같으세요? 댓글로 의견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전 그럼 또 다른 미지의 서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